안녕하십니까. 두비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삼바시 SCM 페어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는 웨비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주제는 Why Private 5G for Enterprise. 요새 이음 5G, 5G 특화망이라고도 하고 이음 5G, 해외에서는 또 Private 5G라고도 하죠. 오늘 5G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5G 특화망 이후 5G의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11개 업체가 이제 5G, 이후 5G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인증까지 이제 받았죠. 오늘 이제 이후 5G, 5G 특화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 산업에서 이음 5G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SK텔레콤, KT, LG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그러니까 건물이나 공장 등에 직접 5G 주파수를 할당받고 이제 기지국을 구축해서 이제 현장에 활용되는 서비스를 이제 이음 5G라고 하는데요. 이음 5G는 결국 이 이통 3사가 기업용 서비스에 특화한 5G 2.8GHz 대역의 이제 전국망 구축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제 주도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통 3사의 주파수 독점 정책이 폐지되면서 일반 기업들도 이제 5G망을 이제 스스로 구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부가 이제 올해 이음 5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민간 분야의 실증 예산을 한 1.5배 정도 늘렸고요. 이제 5G 특화망 테스트베드를 확대한다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00개의 기업 및 기관에서 이음 5G가 구축되고 약 3조 원의 투자가 촉진될 걸로 이제 기대한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음 5G 특화망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셀로나라고 이제 그 프라이빗 5G에서는 글로벌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국내 이제 셀로나의 이제 총판 역할을 하게 되는 로도스 컨설팅 그룹의 고대건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시청하시면서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리는데요. 궁금하신 점들은 바로바로 이제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웨비나 후반부에 Q&A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설문도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로도스 컨설팅 그룹의 고대건 대표님 모시고요. 셀로나의 5G 특화망 서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로도스 컨설팅 그룹의 고대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로도스 컨설팅 그룹 대표이사 고대건입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그 퀄컴의 그 스마트 시티 사업 총괄이라는 그 명의로 제가 여기 한번 같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제가 그 날개를 벗고 셀로나와 함께 이제 이 5G 특화망 관련돼서 로도스 컨설팅 그룹의 대표이사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퀄컴에서 어쨌든 이제 나오셔서 뭐 하시나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업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셀로나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많이 알고들 있습니다. 셀로나가 저도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최근에 한 1억 달러의 투자를 받기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시리즈 C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제가 설명도 드리겠지만 2019년도에 스타트업 시작을 해서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1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는 거는 이 셀로나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음 5G를 어쨌든
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도 이제 두 손을 이제 네. 걷고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셀루나가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편승을 해서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주목을 이제 저도 이제 하고 있고 여러 뭐 업체들이 있지만 다양한 뭐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콕 집어서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주로 발표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뭐 먼저 서두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마중물들을 많이 부어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일반 그 기업들 B2B로 빠르게 좀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이 다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나 제가 업계에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피드백을 받아보면 원스톱 서비스 하는 곳이 없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특화망을 구축하고 싶은데 뭐 코어망은 어디를 가야 되고 또 뭐 앞에 있는 뭐 모뎀 장비 업체들은 어디를 찾아야 되고 뭐 오케스트레이터는 어디를 찾아야 되고 심카드는 어디를 찾아야 되고 이런 각각의 어떤 약간 프레그멘테이션이 되는 그런 시장들을 보고 이 중소 그런 업체들이 어딜 가서 내가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그런 피드백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셀로나는 전체 턴키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해소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내의 그런 어떤 그 파트너사들을 저희가 같이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굳이 다른 업체들 다 컨택 안 하시더라도 원타입 서비스로 뭔가를 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원타임 인스톨레이션도 필요하지만 아마 많은 그 기업들이 구독형 서비스를 또 원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본사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저 보면은 어쨌든 이쪽에 전통적인 강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큰 형님들. 네, N사, 뭐 C사 네. 이런 쪽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에 이제 강력한. 맞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지금 이온 5G의 시범 사업들 테스트 베드는 요 이제 전통적인 강자의 장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할 때 여기저기 이제 다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셀로나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제 가능하다. 원스톱 서비스로 가능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플랫폼을. 네네. 그러면 일단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 제가 또 이제 한번 보니까 결국에는 이 5G 특화망의 주요 이제 걸림돌이 5G를 이제 구성하는 무선 장비들의 가격. 하고 이제 복잡성. 아까 이제 복잡성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림돌들을 해소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이 준비해왔고 제가 또 발표 상황 하면서 소개를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셀로나가 제공하는 그런 아까 지금 쭉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Q&A 질문을 주실 거예요. 상당히 이제 그 재밌는 질문도 있을 거고 깊이 있는 질문도 있을 건데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취합했다가 발표 끝난 후에 Q&A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질문에 대해서 또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하신 장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드린 대로 저는 로스 컨설팅 그룹의 이제 대표이사고요. 셀로나라고 하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베이스의 스타트업 컴퍼니고 프라이 5G망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오피셜 얼라이언스 파트너로 지금 국내 용어로는 총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로나의 이제 CEO하고 CTO 그리고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업계에 뭐 퀄컴 출신의 이제 CTO, 그다음에 또 이제 네트워크 쪽의 출신인 이제 CEO, 코파운더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업계 전문가들이 2019년도에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프라이빗 5G 관련된 제품 라인들을 만든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뭐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까지 그 시리즈 C까지 해서 100 밀리언 펀딩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여기에는 네노라는 그런 벤처 업체들, 벤처 캐피탈 NTT, 그다음에 노스웨스트,
그다음에 퀄컴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 뭐 숨겨져 있긴 하지만 버라이전도 이제 여기에 투자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굉장히 그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에는 MWC에도 전시에 참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과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테크니컬 그런 분들한테 주목받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프라이빗 5G가 전통적인 이제 퍼블릭 5G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 셀러나에서는 이 부분들을 뭐 유럽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그런 쪽에 현재 많이 구축이 되는 상태고요. 가장 그 이 프라이빗 5G가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물류 그리고 이제 병원 그리고 이제 스마트 항만 이런 쪽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뭐 AGV나 AMR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의 AI 카메라들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무선화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이 쓸 수 있는 PDA 단말이라든지 노트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활용도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 이제 스마트 항만 쪽에서는 굉장히 그 높은 층의 그 타워 크레인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도 멀리 리모트에서도 실제 이제 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등등의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이 발굴되고 있고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로 하면은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대한통운 물류센터에 5G 깔면서 1000배 정도 속도가 향상됐다 그런 것들을 언론 기사에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렇듯이 이제 물류센터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용화되면서 시간의 줄임이 곧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비용에 대한 효율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토모티브나 매뉴팩처링 쪽은 뭐 물론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 내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퍼블릭 망 대비해서 자기들만의 망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폐쇄적이고 자기들의 어떤 그 보안성들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테일 쪽에서도 지금 뭐 물류센터나 그다음에 이제 도매 소매점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 쪽에서도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이 병원에서 이제 스캐닝, MRI나 이런 거 스캐닝하면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뭐 와이파이나 LTE망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5G망이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좀 뭐라 그러냐 시범 사업 정도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셀루나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병원 쪽에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 쪽에서도 저기 이제 사진 보시면은 국방부 쪽에서 지금 현재 조금 흐름들이 좀 있고요. 자기 자체적으로 망을 가지고 뭐 전투 훈련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활성화하는 그런 것들로 아마 그 인더스트리 부분은 전체적인 인더스트리가 다 활용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셀로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객사고요.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리면 지금 그 스마트 공장 쪽은 BMW와 테슬라가 이제 아마 그 화면에 보일 텐데요. BMW는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제 EV 그 공장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5G 망이 깔려서 거기에 이제 부품들을 운반하는 AGV나 그다음에 이제 작업자들 CCTV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철도에 망을 깔면서 기존의 이제 퍼블릭 망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까지 커버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 반응들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G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턴키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셀로나의 랜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RU하고 CU, DU 제일 앞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지국, 스몰 사이즈의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지국이 이제 인도어용과 아웃도어용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한국에서는 이제 5G 코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셀로나에서는 이 그 용어를 셀로나 엣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이 전체적으로 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단에서 전체적으로 뭐 심카드 프로비저닝이라든지 네트워크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셀로나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단말단을 지원해줄 수 있는 셀로나 심카드도 함께 제공해주는 토탈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는 이제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로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들이 고민하는 게 우리 인프라 있어, 네트워크 깔려 있어, 와이파이도 있어. 근데 이거 다 드러내야 돼? 뭐 이런 고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셀로나는 현재 그 있는 망에 그대로 인테그레이션 돼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인스톨레이션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와이파이나 LTE나 뭐 그런 망, 인터넷망, 그 기업의 인터넷망들을 그대로 쓰시면서 이 5G의 장점을, 프라이빗 5 장점을 그대로 추가할 수 있는 형태의 공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현재 이제 뭐 EM5G 뭐 다양한 테스트 베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이제 IT 인프라를 어느 정도는 그거랑 이제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신규 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사이트에 이제 새로운 망을 구축하면서 요 망으로만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시범 서비스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 뭐 신규 건물 짓는다. 그럼 오케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그 건물에다가 이 망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대부분일 테고요. 그럴 경우는 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기존 망을 활용 그대로 하면서도 이 셀로나의 프라이빗 5G 망을 녹여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특화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로나의 그 전체 망에다가 저희는 전체 엔드투엔드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맥데이터의 파트너인데요. 맥데이터의 이제 솔루션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모뎀이 또 필요해요. 그거를 돌리기 위한 모뎀이 필요한데 모뎀은 AGV에도 붙을 수 있을 거고 뭐 CCTV에도 붙을 수 있고 단말에도 붙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도 이제 저희가 우리넷이라는 파트너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업용 PDA 단말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는 이제 그 이온 파일 주파수를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4.7GHz를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이버텔 브릿지하고 또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단말 자체가 4.7GHz가 지원되는 단말을 활용함으로써 뭐 물류센터든지 어디든지 그 직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단말들을 그대로 EM5G에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했고요. 뭐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 전체 토탈 솔루션으로 저희가 한국에 이제 필요하신 업체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 별개로 뭐 맥데이터 컨택하고 우리넷 컨택하고 사이버텍 컨택하고 또 셀루나 컨택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이제 저희 쪽에서 다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하고 계획하고 구축해 주는 데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신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를 보시면 ITUT SG17의 X.1813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인데요. 요거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이 맥데이터라는 저희 파트너 업체가 전체 그 단말단부터 전체 뒤에 서버단까지 전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해주고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국제 표준화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저희가 이 솔루션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뭐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셀로나와 이러이러한 형태의 어떤 협력 포인트, 파트너사로서 어떤 솔루션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이제 김진희 부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도 또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우리 와이파이로 충분하고 뭐 프라이빗 5G를 왜 해야 되냐 뭐 그런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와이파이라고 하면은 이게 스테이빌리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비스들이 막 요청을 하면 먼저 온 사람한테 또 먼저 온 타스크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션 크리티컬하게 AGV가 막 돌아다녀야 돼요. 물류센터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다음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앞에 다른 CCTV가 치고 들어왔어요. 그럼 AGV는 중간에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한 번에 AGV가 멈추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 자체가 혼란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AGV나 AMR 이런 걸 쓰시는 공장이나 뭐 물류센터 이런 쪽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올라간다. 왜냐하면 QoS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5G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 와이파이는 오피스나 퍼블릭 IT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용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용도로 쓰시면 되는 거고, 프라이빗 5 쪽은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타스크 쪽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와이파이하고는 견줄 수 없이 두 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뭐 보안성도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들어갈 거고, 커버리지도 이제 와이파이보다 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인식을 하시면서 이게 프라이빗 5G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인더스트리 4.0 가면서 계속 스마트화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백본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5G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로 하는 밴드위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100의 밴드위스가 있으면 비디오는 한 50을 차지해요. 그다음에 보이스는 한 1이면 돼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그런 그 필요로 하는 밴드위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디파인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QoS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이제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이고, 셀로나는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마이크로 슬라이싱이라고 이제 저희가 특허를 내놓은 상태고요. 마이크로 슬라이싱이라고 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그룹화 시켜서 그것들에 대한 QoS를 보장을 해주면서 또 그것들에 대한 시큐리티도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저희가 특허 받은 마이크로 슬라이싱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5G를 도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말씀드렸던 QoS들이 보장이 돼야지 그 공장 이런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공장이 스탑되지 않아야지 이게 효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고, 셀로나는 이 기술을 하나 더 발전시켜서 마이크로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슬라이싱을 조금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레벨인데요. 각각의 말씀드렸지만 왼쪽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그 셀로나의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 엣지, 코어 단에서 이제 그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다 어사인을 해줍니다. 이거는 얼마, 이건 얼마. 그걸 어사인 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코어 쪽에서는 그 시그널이나 어플리케이션 들어올 때마다 다 아이디나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의 그런 그 QoS를 보장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아마 좀 다른 어떤 부분들하고의 좀 차이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다 지원하지만 그거에 좀 특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로나 이제 랜을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는 뭐 LTE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 LTE와 뭐 5G 결합된 것도 있고, 5G 스탠드 얼론 제품들도 있고, 인도어 제품, 아웃도어 제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뭐 미국 주파수하고 유럽 주파수가 지원이 되고 있고, 한국은 이제 N79 주파수, 저기 있으면 N79 주파수인데요. N79는 지금 저희가 8월 초 정도로 해서 한국에 첫 번째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또 설명드리겠지만 9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있을 그 SCN 페어 그 전시에 저희가 또 주최사인 첨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킨덱스에다가 셀로나 5G 망을 구축하고 또 그 5G망을 활용한 어떤 그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구축을 지원을 해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설명드렸지만 뭐 QoS 보장하고 있는 마이크로 슬라이싱 다 지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랜 내부에 이제 보면은 그 RU, CU, DU 세 가지 유닛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원 박스에다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RU는 별도로 하고 CU, DU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스플릿 방식의 스플릿 모드로도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oE 파워드로 그냥 심플하게 연결을 하시면은 기존 네트워크에 해서 컨피그레이션 가능할 수 있게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셀로나의 AP가 이제 뭐 스몰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P에 필요한 경우에 인테그레이트 AP라고 해서 CU, DU, RU가 원 패키지에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RU를 여러 군데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피스 건물들이 칸막이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다 들어갈 수가 없을 경우에는
RU만 별도로 뽑아서 스플릿 AP 방식으로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포트폴리오는 뭐 엔터프라이즈용, 뭐 리테일용, 인더스트리얼용,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큰 아웃도어의 스마트 캠퍼스용으로도 저희가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미국 쪽하고 유럽 쪽으로는 레퍼런스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인더스트리얼 아웃도어용, 좀 대용량의 사이즈가 지원되고 있고요. 이 아웃도어용은 저 아웃도어용 하나의 그 코어 엣지가 있을 텐데 그 엣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한 300개, 맥스 한 300개 정도 AP를 수용을 하고 있고 AP 하나당 128개의 디바이스를 수용할 수 있으니까 거의 한 4만 개 정도, 4만 개 정도는 저희 하나의 솔루션 가지고 4만 개 정도의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용량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지금 그 N48, N77, 뭐 US나 유럽 쪽 그 주파수들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N79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이제 저희 나라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8월 정도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고 8월 초 정도면은 뭔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모드 방식으로 디플로이 하는 것들 하나 예제로 그림 그려놓은 여기에 이제 그 오른쪽 앞단에는 라디오 뉴 RU 자체가 이제 분리되어서 CUDU는 코어망에 같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엣지가 있고, 그다음에 스위치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는 것도 붙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existing 네트워크에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디오 스펙들은 이제 인도어나 뭐 아웃도어나 그다음에 저희가 또 글로벌하게는 이제 오픈랜, 오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픈랜 컴패러빌리티한 것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글로벌하게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셀로나에서도 이제 플렉스랜이라고 해서 오픈랜이 지원되는 것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엣지 OS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이제 5G 코어, 여기 보시면은 뭐 EPC하고 5G 코어에 뭐 UPF 이런 등등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5G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 코어를 이제 셀로나에서는 셀로나 엣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엣지에서는 이제 4G나 5G 코어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펙트럼 매니지먼트도 저희가 AI 방식으로 해서 스펙트럼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다음에 엔드투엔드의 마이크로 슬라이싱 기술들은 말씀드렸듯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작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5G 랜 라우팅인데, 라우팅 기술이 이제 실제 existing 네트워크에 결합돼서 어떻게 방식으로 라우팅을 할 거냐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라우팅 기술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형태로 기업이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랜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그대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프리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델 서버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용량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100개만 필요해, 예를 들면 200개 필요해, 300개 AP 붙어야 돼, 이런 용량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패키지 구성이 다를 거고요. 프리 패키지 되고 레디 투 된 그런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플랜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요거 플러스 저희가 엔터프라이즈의 대용량도 준비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용량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코어에 300개의 AP가 붙을 수 있고, 그 AP당 128개의 액티브 그 디바이스들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뭐 곱하시면은 한 4만 개 정도로 맥스까지 가능하다. 그 외에는 이제 적게 보시면은 적은 숫자가 필요하시면은 이제 셀로나 익스프레스 이런 버전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그다음에 심카드에 대한 프로비저닝, 그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라이브에 대한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네트워크에 대한 그 모니터링,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 베이스 솔루션을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패키지에 제공해주는 그런 오케스트레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까 QoS 보장해주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KPI 이런 것들도 세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히 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보시면은 이제 현재 미국 쪽에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오일 가스 필드 여기에 이제 실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작업자들의 그 랩탑에도 그 실제 그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IoT용의 이제 그 보이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말씀드렸지만 슬라이싱 통해서 그 굉장히 그 QoS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뉴팩처링 스마트 공장 쪽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공장 쪽은 AGV 이런 용도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 서베일런스 그 5G의 하이 레졸루션의 CCTV 이런 부분들로 작업자의 뭐 안전 관리라든지 뭐 이런 보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푸시투톡도 그 MCPTT라고 하죠. 푸시투톡도 제공되는 걸로 이제 공장에서 실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뭐 물류센터에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도 활용되고 있고 몇 군데 지금 그 미국 내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철강 회사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US 스틸 매니팩처링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공장에 이걸 까놓고 있고 실제 이거를 하면서 코스트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리서치를 했습니다. 했고 랜 5G를 깔았을 때 코스트 비용이 와이파이 대비 30% 줄어들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레이턴시도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 제가 디테일한 자료들이 있는데 혹시 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업체들이 있으시면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ROI는 뭐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ROI는 충분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저게 멈춰버리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해소가 된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오른쪽 장표에 BM something이라고 이제 그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내에 있는 그 BMW 전기 자동차 공장입니다. 공장이 저렇게 실제 구축해 놓고 AGV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부품들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에서는 이 5G망을 백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홀로 사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 디바이스를 가지고 자체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뭐 와이파이 대비 10배 정도의 그 감소, 숫자 감소들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드 에어리아 커버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백홀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스마트 이제 물류의 항만입니다. 항만 쪽은 이제 저희도 뭐 조심스럽게 스마트 항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부산 신항만이라든지 뭐 여수라든지 광양만이라든지 이런 쪽의 항만 쪽도 아마 이런 그 프라이빗 5, 이온 5G망을 도입을 하셔서 여기에 여러 가지 리얼타임으로 뭐 비디오 서베일런스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CG AGV를 돌린다든지 또는 비디오 서베일런스 한다라든지 타워 클레인을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현재 미국 내에 2군데 정도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여기 스마트 물류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요 상만 쪽으로도 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컨설팅 하면서 디스커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쇼핑 터미널이에요. 실제 LA 근처에 있는 그 아일랜드 쪽에 있는 쇼핑 터미널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망 깔아놓고 뭐 야드에 있는 그 커넥티비티 비클, 좀 움직이는 비클에 대해서 이거 실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LA 근처에 있는 그 항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더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격 자체를 저는 왜 이거를 도입을 하면서 가격을 고민을 많이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중물 어떤 그런 예산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는 순간은 이게 B2B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격적인 부분들이 정말 작은 규모의 업체들도 이거를 쉽게 도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프라이빗 이온 5 시장이 확대가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셀로나가 뭐 이거를 뭐 해서 뭐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 현재 있는 그런 여러 군데 그 큰 업계의 분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일단 이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네. 여기에 쉽게 좀 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원타임 인스톨레이션으로 하면 구축비가 또 많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거가 필요한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는 원타임 구축하기는 좀 뭐 힘듭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뭐 3년 단위로 3년, 5년 단위로 해서 그 구독형 서비스로도 쉽게 이제 도입하실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형태의 어떤 가격 정책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필요로 하시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뭐 네트워크 플래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가야 될 PO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 발표는 간략하게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상으로 저희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도스 컨설팅 그룹의 고대건 대표님 발표였고요.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여러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5G를 좀 신경 쓰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뭐 11개의 이음 5G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음 5G 시범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5G를 가지고 이음 5G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11개 업체 외에도 더 생기겠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추가적으로. 네네. 어쨌든 그 업체들도 결국 이제 파트너로 같이 협업할 수 그럼요. 있는. 그리고 아까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뭐 가격적인 부분들일 텐데 결국에는 현재는 이제 마중물격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공격적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격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파이를 같이 좀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힌트를 좀 주시면은 지금 기존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N사나 C사 기존의 전통 공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공하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뭐 어느 정도까지 공격적입니까? 지금 또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업계에 또 같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 가지고 제가 뭐 구체적인 넘버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공격적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웨비나 전에 좀 들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고대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음 5G를 어쨌든 뭐 퀄컴에 계실 때도 주식기회 이제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범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그걸 구축하고 있는 그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사업을 두 가지를 이제 퀄컴에 있으면서 두 가지 제가 인발부 됐었는데요. 그 정부 과제였습니다. 한 가지는 그 부산 EDC 에코 델타시티 거기 수장공사가 수주했던 거였고요. 제가 거기 파트너사 통해 가지고 망에 대한 구축 이런 것들 좀 컨설팅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이제 데모 공장입니다. 거기는 이제 실제 국내 업체의 어떤 그 스몰셀하고 통해 가지고 한 6가지 정도의 어플리케이션 거기 이제 AGB 돌렸었고요. 그다음에 오토메이티드 스토리지 이제 자동 저장 창고죠. 그것도 기존에는 와이파이하고 LTE로 돌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해보면서는 실제 조금 더 가야 될 길은 있구나. 예를 들면은 이제 프라이빗 5G가 적용이 됐을 때 정확하게 뭐가 장점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레이턴시라고 아직 딱히 말하기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업체들하고 우리 또 저희 솔루션 공급자들하고 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한 올해 정도까지 해보면 이게 이제 그런 중소업체에서도 도입이 조금 두려워하시는 그 업체까지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뭐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뭐 예를 들었으면 말씀드렸지만 뭐 CJ 네네. 통해 가지고 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더 딥하게 가고 그다음에 중소업체들로 가는 걸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EU5G가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보고 지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좀 말씀해 주셨지만 9월 6일부터 이제 8일까지 네. 킨텍스에서 SCM 페어가 열리잖아요. 네. 이제 공급망 관리 전시회인데 물류 쪽하고 이제 유통 쪽에 관련된 다양한 업체들 물론 이제 제조 관련된 업체들도 다양하게 이제 참석을 네네. 하시지만 이제 SCM 페어에 3일 동안 이제 개최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 셀로나를 와서 이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주최 측하고 같이 해서 그 5G SCM 아레나라고 특별 전시관을 좀 구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킨텍스하고 이미 협의가 된 상태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셀로나의 이제 5G망을 이제 구축해 놓고 거기에 뭐 AGV든지 오토메이티드 스토리지라든지 그다음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프라는 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업체분들 있으시면 뭐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들에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 어떤 걸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어쨌든 국내 주파수를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곧 나온다는 네, 거죠.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8월 초 정도는 저희가 뭐 오픈식이라고 네네. 해서 셀로나 5G 랩 오픈식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통해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9월 6일부터 진행할 그 전시회 때 N79 적용되는 걸로 해가지고 네네. 하는 걸로 지금 플래닝 잡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접 좀 보고 싶다. 네. 예. 하시는 분들은 뭐 9월 6일에서 8일에 이제 오셔도 되고 네네. 그리고 데모를 현장에 또 구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마련을 하시는 거죠. 8월 지금 이제 달에. 저희가 랩 오픈 준비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일부 좀 저희 관계된 분들만 초대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시간 어레인지 해가지고 네네. 또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마련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뭐 그런 질문들도 이제 주시긴 하셨는데 그 장비적인 측면에서 네네. 어쨌든 이게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제공했던 그 장비들하고 셀로나가 제공하는 장비하고의 물론 약간 비용적인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오케이. 근데 이제 기능적인 거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전통적인 강자들은 이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차별화된 것도 상당히 많을 텐데 네. 뭐 내세울 수 있는 것들 뭐 성능이나 뭐 네.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차별화된 요소가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기존의 전통의 강자들 뭐 N사든지 뭐 E사든지 뭐 S사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큰 영역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프라이빗 5G의 어떤 스몰셀, 프라이빗 5G 들어가는 또 영역이 또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저는 충돌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들이 있는 거고 그 영역을 같이 키워가는 형태로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또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셀로나의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 턴키 베이스로 다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그지스팅 네트워크에 그대로 인테그레이션 가능하다. 네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로 슬라이싱 테크놀로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존에 이제 하셨던 쪽과 좀 약간 차별화되는 네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이제 가격적인 부분 네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이 공식적으로 이제 셀로나가 국내에 런칭된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네네. 딱 그날이고 또 8월달 앞으로 이제 9월달 그런 그 이벤트 뭐 랩 오픈식부터 해서 네. 이제 전시회장에 직접 적용을 해서 네네. 보여주는 것들 이게 차례대로 이제 예. 계획이 돼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 뭐 이게 공략하고자 하는 이제 산업 영역이 좀 있나요?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말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인더스트리 분야는 뭐 저희가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센터, 그다음에 병원, 스마트 병원, 그다음에 스마트 항만 쪽 네. 이런 쪽은 저희가 좀 포커스를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 레일로드예요. 스마트 네네. 철도. 철도 쪽에서도 지금 이런 니즈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온 5G 망들이 현재 업계나 이런 기관 쪽에서 필요한 분들을 먼저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좀 뭔가 보여지면, 쇼케이스로 보여지면 그 주변의 다른 그렇죠. 인더스트리로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셀로나는 로도스 컨설팅 그룹에서 국내 독점적으로 네. 공급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뭐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유지 보수들은 웬만하면 요즘은 다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놓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뭐 출동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저희 또그 한국의 그 유지 보수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이제 파트너 회사와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파트너들도 다양한 이제 버티컬 파트너들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열려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 모바일 쪽으로는 거의 27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렇죠. 네. 그거 하면서 이제 만나고 또 관계를 가졌던 그런 분들하고 이제 다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제가 이 로도스 이제 셀로나라는 그런 제품을 구축하고 확산하고 또 거기에 붙을 만한 그런 솔루션 업체들의 파트너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와 협업을 해서 네. 셀로나의 어떤 영역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필요한 영역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제 로컬 파트너분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딱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뭐 환경이 뭐 아시다시피 이통 3사를 빼놓고는 그렇죠. 예, 얘기를 할 수가 네, 없기 네, 때문에 그들과의 이제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당연합니다. 네. 제가 또 이통 3사하고도 관계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네. 이제 그분들 최근에 이제 만나 뵙고 있고요. 이통 3사에서도 그 각 부서별로 네. 엔터프라이즈 5G 사업 또는 뭐 프라이빗 5G 사업 뭐 네.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부서들이 있으신데요. 그분들하고도의 어떤 협력 관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이통 3사 분들이 또 반드시 또 필요한 그런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로도스 컨설팅 그룹의 고대건 대표님과 함께 셀로나가 이제 제공하는 다양한 것들, 다양한 앞으로 이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 임5G가 어쨌든 그 시장이 이제 커져야 그렇죠, 예, 커져야죠 일단. 또 셀로나의 역할도 이제 확대가 되고 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 뭐 다양한 말씀 해주셨지만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국내에는 처음 도입하는 거라 가지고요. 상당히 좀 그 긴장도 되고 그다음에 또 뭔가 기대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되게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저희가 또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뭐 충분히 같이 좀 파일을 키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9월 6일에서 8일 네. 예, 그 SCM 페어가 열리는 이제 킨텍스 1, 2홀에서 열리는데요. 그때 오셔서 직접 셀로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차별화된 부분들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셔서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도 네. 예,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을 네. 제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또 미팅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도스 컨설팅 그룹의 고대건 대표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비즈가 준비한 삼바시 SCM 페어 공동기획 웨비나 Why Private 5G for Enterprise 편은 여기까지고요. 예, 저는 삼바시 SCM 페어 공동기획 웨비나 또 다른 SCM 페어 2023의 참가 기업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